그럼 이제 나는 이 사업이 뭔지도 알았고 시가총액도 알았고 좀 정성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얘네들이 이 주가의 움직임에 결정하는데 9할 정도 차지한다. 대부분이 얘네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은 매우 중요하고 이 매출이 2019년보다 2020년도가 더 증가하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을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만 보시지 마시고 좀 쪼개서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데요. 여기 매출 구성 이번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아까 사업 부분이 세 개였는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었습니다. 그 절대량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2018년도 재작년 보면은 뭐 36,000, 25,000으로 의약품이 좀 많이 중요했고 19년도 보면은 의료기기가 좀 많이 증가하고 의약품은 여전히 좀 그냥 계속해서 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비슷하게 중요하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하수.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항상 앞으로의 매출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368억에서 476억으로 10억 채 안 늘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는 지금 재작년에 259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해서 430억 가량 늘었습니다. 왜 이런지는 당연히 봐야겠지만 2020년도 실적은 의료기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의 실적 성장 덕분에 재작년 630억 하던 연 매출이 811억까지 늘었죠. 그럼 이 의료기기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리쥬란 힐러랑 콘쥬란이 포함됩니다. 리쥬란 힐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평균적으로 30에서 50% 가량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 성장하고 있고 콘쥬란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확실히 크게 매출이 확대될 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의료기기가 가장 핵심인 점이고 지금 2020년도 매출 기대를 보면은 리쥬란 힐러가 작년에 지금 18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85억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콘즈랑 같은 경우에도 3월 한 달만 15억 이상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급여 소식이 확대되면서 소문이 나면서 아마 매출이 더 늘어날 건데 15억씩 뭐 한 10개월 정도만 한다고 해도 대략 잡아도 어림 잡아도 150억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개 예상되는 실적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매출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강릉 쪽에 신공장을 증설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10배나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3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 수요 확대에 따른 그 생산 시설은 이미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요 땅 하면 바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면서 매출 확대가 가능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출 구성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그리고 2020년도에 매출액을 예상할 때 조금은 우리가 애널리스트처럼 매우 깊게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요 정도만큼은 이제 계산해 내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매출 구성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매출도 좀 늘어날 것도 알겠어.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은 아니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기업, 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이 지금 매출액은 이까지, 여기는 포함 안 되고요. 이까지는 그 comp.fnguide.com 가면은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긴 한데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이거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오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다 라는 점 알 수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예상치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반대로 적어가지고 얘가 최대, 얘가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가장 높게 잡은 애가 1099억. 근데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곱하고 기타 비용이나 기타 손익은 작년과 비슷하게 대략 4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임의로 적은 거라 지금 이렇게 좀 연하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가장 적게 제시한 애가 980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82억입니다.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최소 데이터를 이용해도 되고, 나는 예상은 잘 못하겠지만 이 무조건 가 하시는 분들은 최대를 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버릇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개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퍼라고 하는 건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퍼가 어느 정도 될 때 적절한 수준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퍼를 정하는 게, 적정한 퍼를 정하는 게 정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의 센스고, 이걸 잘 설정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의료기기고 피어들이 보통 한 30 중반대, 그리고 잘 받는 애들은 밸류를 40배 정도까지 받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 시장의 관심도를 봤을 때 다른 피어 대비해가지고 좀 저평가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배나 30배를 지금 상태에서 주기는 애매하고, 보수적으로 한 25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25 기준으로 20, 25, 30으로 잡은 상황이고요. 얘네들 피어 그룹을 보시면은 최근에 그 이제 식약처에서 판매 취소 나온, 허가 취소가 나온 그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이 지금 메디톡스 취소 이슈의 그 반대 수혜를 볼 종목으로 해서 휴젤이 지금 집중받고 있죠.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5배 정도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실적을 얼마를 가지고 할 거냐를 보셔야 되세요. 대부분 펄을 계산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을 평가하셔야 되는데, 나는 좀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작년 발표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49억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공격적이신 분은 예상치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실적 성장을 가정하면 예상치가 가장 높을 거기 때문에 이 185억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중립은 뭐냐? 나는 얘도 사용하고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도 할 거니까 얘도 사용할래. 반반 사용할래. 그럼 이제 중립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2020년도 4월이 아니라 10월이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겠죠. 그럴 때는 뭐 얘는 25%, 얘는 75%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 이쪽이 가장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 실력이 판가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건 뭐냐면, 얘가 실적이 이제 괜찮아지고 휴젤이랑 비슷해졌는데 퍼 40배 줄 수 있겠는데 했을 때 이제 목표가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중립을 사용할 거고, 지금 현재 25배를 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은 41,288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후에 나중에 봤을 때 40배를 준다고 했을 때는 66,0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좀 고열돼가지고 50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러면 82,0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식이 이렇다는 거고, 의견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의견 말씀드리고 여기로 다시 넘어올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받고, 사업기호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거 경쟁력이 있는지도 받고, 매출 구성도 받고, 밸류에이션도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 의견은 어떠냐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봐야 되는 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될 때까지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신공장을 작년에 증설해서 리쥬란 힐러랑 콘주란 매출 확대 실현 가능성은 이미 매우 높아졌다. 수요는 충분히 이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캐파까지 늘렸으니까 이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코로나가 문제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 기준으로, 연결이란 말은 자회사나 관계회사, 종속회사 다 포함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22%인데 피어그룹, 그러니까 비슷한 휴젤이나 메디톡스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0%대 초반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이 얘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평가 요인이 될 수 있고, 휴젤은 30배, 40배 가는데 얘는 그만큼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가면은 지금 현재 트레일링 펀은 24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낮다.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별도 기준,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 보면, 나머지들 자회사 이런 것들 안 보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약 28%로 수익률은 좀 높습니다. 리쥬란 힐러랑 콘주라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매출 확대가 된다는 거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영업 이익률,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많이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평가 요인은 그럼 해소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 25배보다는 그 추후 내가 생각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 연말쯤에서는 30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9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장 가동률이 의약품은 53%, 의료기기는 55%, 화장품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수요가 증대가 되면 당연히 가동률 증가될 거고, 가동률 증가되면서 이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세일즈가 많이 되면 당연히 매출 확대가 되겠죠. 그럼 매출 확대가 되면은 리쥬란이랑 콘쥬란이 자체적인 수익성도 높은데 규모의 경제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수익성 개선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투자 스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나 이거 투자해보고 싶어. 이 정도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주력 상품이 지금 리쥬란 힐러랑 콘쥬란이라고 했는데, 리쥬란 힐러는 앞으로 이제 중국 수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내 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을 지금 정점을 도래했고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의 그 리쥬란 힐러의 코로나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요. 콘쥬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치제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릎 관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릎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피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매우 괜찮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위험. 미국에서 엄청난 쇼크가 온다거나 한국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개인들의 자산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위험만 아니면 현재 시점부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분할 매수가 왜 가능하냐? 이거 다시 올라올게요. 제가 저평가 요인 해소 가능하면 밸류 30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립인데 이 중립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49,000원.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잡고 30배를 보면 54,000원. 연말쯤 가면은 54,800원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지금 42,0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36.3%나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모든 투자에서는 좋은 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평가가 받으면 저평가 이유가 있고 얘가 급락을 했으면 급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얘를 투자할 때 위험이 어떤 건들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위험은 뭐냐?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캐파가 늘려진 건 좋은데 당연히 고정비는 작년 초반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얘를 커버할 만큼 확대가 안 되면 이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완전히 깎일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완전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률이 어떤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50%는 넘는지 작년 수준은 넘는지 이런 것들 꼭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20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밸류를 했는데 이 예상 매출을 보면 리쥬란 힐러랑 콘쥬란이 다 이제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퀀텀 점프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실적은 또 역시나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겠죠. 따라서 이 리쥬란 힐러랑 콘쥬란이 계속 잘 팔리는지 꼭 모니터링 해야 되고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증가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자. 결론을 보시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신규 제품들 많이 출시하고 있고 이 수익성도 개선이 되면 밸류는 보수적으로 30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살만하다. 지금 현재가도 내가 생각하는 이 적정가 41,000원보다 낮아서 위험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 위험으로만 보면은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료기기 섹터고 실적 변동성이 결국에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래성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 잘못됐을 때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42,000원이면 매우 싼 건데 혹시나 실적이 좀 이렇게 망가졌을 때 회복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기 섹터 자체의 그런 위험을 감안하면은 손실 가능성은 중보다는 조금 높은, 중상보다는 좀 더 낮은 느낌이긴 한데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종목이 이제 또 여기에 제가 분석을 할 거고 지금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사뿐히 패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딱 주식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데이터를 봐야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영상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나도 투자해야겠다 이러한 개념 정도만 잡으셔도 저는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들 있으면 여기 여의도 촌놈 그 오픈 카톡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문의 주시고요. 댓글 주시면은 항상 제가 시간 날 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